리키그 신드롬 중심으로 해서 글루텐 부분을 조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포 조직인데 이 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제 기관이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조직이 되고 또 조직이 연결되면 기관이 되는데 이런 그 세포의 인간의 생명 단위인 세포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증식이 되고 사멸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형성을 이 오르가니즘을 계속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탄수화물이거나 단백질이거나 지방이거나 에너지를 만드는 3대 영소죠. 이제 비타민, 미네랄, 물 이런 부분들이 체내 우리 이제 엔자임이라는 소화효소, 체내에 있는 소화효소를 통하고 조금 더 지속이 되면은 과식을 하나 이렇게 되면은 호르몬의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돼야 결국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탄수화물들은 임에서 아밀라제라는 효소에서 분해가 되고 주로 이제 이 단백질 종류는 이 프로틴, 펩신에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지방은 우리 담즙산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에 의해서 담즙산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췌장의 마지막 도움을 받죠. 우리가 뭐 물에 말아 먹거나 급히 먹거나 이랬을 때 입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대신 췌장에 나오는 아밀라제와 트립신, 히모트립신, 리파제 같은 도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소장으로 마지막 다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거의 소장에서 또 다른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죠. 엔자임을. 말타제, 수크라제, 락타제, 이런 펩타제 같은 걸 도움을 받아서 결국 포도당,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로 다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소장에서 담당을 해야 수용성, 지용성으로 나눠서 수용성은 간으로 가고 지용성은 이 상대 정맥이라는 곳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심장을 통해서 우리 혈액으로 다 전신으로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소화기관 하나가 소장인데 이 소장에는 아주 미세한 이런 융모가 있죠. 이렇게. 그러나 이 융모보다 더 미세한 아주 작은 미세 융모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요 융모에서 더 중요한 게 요 미세 융모의 요 밀착결합입니다. 이 밀착결합이 무너지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메타볼림 신드롬이나 대사증후군들이 여기서 다 발생이 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수용성들은 여기 우리 모세혈관 빨간색이 되는데 이쪽을 통해서 간으로 가고 지용성들은 우리 노란 막대되어 있는 이 암주간, 림프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심장으로 상대 정맥으로 와서 우리 몸속으로 혈관소로 들어오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밀착 결합을 망가뜨리는 거죠. 융모를 손상시킴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경우에 이 융모가 작아지거나 융모의 기능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외독소들이 결과적으로 혈액소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었던 음식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이 외독소들이 우리 패소제닉 박테리아라 해서 이제 병원균이죠. 그 다음에 이 안티바이오틱스, 주로 약이라든가 화학 첨가제들, 이 제노바이오틱스, 이 계면 활성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심바티틱 에스트로젠에서 이제 화학으로 된 에스트로젠제, 이런 기타 뭐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우리 음식과 같이 입으로 또 호흡으로 피부로 들어오면서 결국 아까 보셨던 이 장내의 융모가 여기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상이 되면 결국 혈관도 손상이 되고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아까 보셨던 기관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패소제닉 박테리아는 주로 이제 뭐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그 곰팡이 이런 원생생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옮기는 질병이죠. 당뇨나 이런 뭐 고혈압이 옮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옮기는 질병, 병원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균들이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손에 묻혀오거나 또 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밥을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을 경우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이 안티바이오틱스 중에 이제 이 합성약,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이거 뭐 방송 자료만 제가 대충 따서 넣었는데 우리가 하루 한 끼에 하루에 80종류의
화학식품 첨가물을 먹는다고 해요. 약 80종 정도의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와서 장내 미세 융모를 거의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부제, 우리가 좋아하는 명란젓에도 이런 발색제, 산도 조절제, 유화제, 색소들이 많은 부분이 들어있죠. 이런 이제 안티바이오틱스 중에 또는 이제 합성 유화제, 우리 이제 그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그다음에 이런 뭐 산화 방지제, 팽창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음식 속에 늘상 한 80가지 이상의 음식 속에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데,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색소들, 타르 색소나 인공 색소들이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라든가 황사, 특히 이제 전자파, 뭐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환경들,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장내 융모를 다 손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중금속 부분들,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낚시에 잡은 붕어라든가 잉어를 먹는 경우 전부 다 우리가 납이나 중금속들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중금속들, 화장품 속에 있는 중금속들, 특히 이런 탄 음식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안티바이오틱스죠. 생명은 생명인데 생명에 반대되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제노바이오틱스, 아까 계미날 생제 종류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치약, 뭐 샴푸, 이런 화장품, 세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화학으로 된 첨가제들이 가득 다 들어있습니다. 맛을 내거나 보존시키거나 색상을 넣거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넣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소장의 융모를 다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노바이오틱스 중에 이제 모든 이 상품들은 다 이 비닐, 내부로 다 쌓여 있고, 또 이런 그 농약들, 이런 조리하는 과정에 생기는 유해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소장의 융모를 다 손상시키는 거죠. 이런 우리 일회용 컵 같은 이런 경우, 심지어 우리가 영수증을 받는 이런 영수증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피스베놀계 화학 물질이 다 들어있죠. 생활에 생활에 같이 접하고 사는 이런 일회용 용기들이 결국 음식과 같이 뜨거운 음식이나 또 오래 보관되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같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합성 에스트로겐인데 주로 생리를 조절하거나 또 이제 갱년기에 있는 분들이 자주 먹는 건데 상당히 많이 먹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피임약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이 먹는다는 이런 결과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피임약을 먹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사람 몸에는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이라는 이런 이제 세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그 제노 에스트로겐, 가짜 에스트로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 에스트로겐, 이런 석류, 플렉시드 오일 이런 것들, 심지어 이런 것도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다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심바티틱 에스트로겐이죠. 우리 이제 화학 에스트로겐, 동물이 먹는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음식 속을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음식 속에 들어서 우리 체내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주제로 다룰 이 글루텐, 이 밀가루 속의 이 글루텐은 사실 보리나 밀 이런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점성 단백질이죠. 끈적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이 밀가루를 물에 가해서 반죽을 하면은 이 물리적인 운동,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비면은 글루테닌과 글루아닌이라는 물질이 서로 결합이 돼서 이것이 탄성력을 나타내죠. 이게 얇은 피막을 형성해 돼서 빵 모양이 만들어지고 국수가 만들어지고 과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글루텐의 함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들어왔어. 이 글루텐을 소장의 융모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 글루텐을 분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는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 지금 몇 명이 나타났다, 미국에는 100명 중에 1명이다, 심지어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셀리악병이라 해서 결과적으로 이 소장의 융모가 소실되거나 변형이 돼서 염증을 일으켜서 흡수장애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 쌀만큼 많이 먹는 밀가루에도 이런 부분들이 항원이 있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겨 먹는 음식이죠. 이런 음식들. 일주일에 몇 번은 저도 먹는 음식인데 피할 수 없는 음식이죠. 이런 음식이나 또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런 음식들, 파스타 종류들, 또 이런
뭐 비빔국수라든가 이런 종류들, 뭐 자장면, 이런 뭐 짬뽕, 뭐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이 안에 전부 다 밀가루로 결국 면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부 다 글루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냉면 같은 거, 이런 만두, 그다음에 이런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먹는 이런 부침 종류들, 이런 뭐 피자, 예, 이런 뭐 샌드위치,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밥 대신 더 많이 먹는 샌드위치를 많이 먹죠. 예, 샌드위치, 생일 케이크, 이런 도너츠 종류들, 빵 종류들, 예, 이런 과자 종류들, 이런 부분들에 글루텐이 다 들어있죠. 문제는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이 소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은 제가 늘 뭐 이렇게 학교에서나 또 강의를 할 때 85대 15라는 좋은 균, 그래서 유익균이 이 박테리오데테스라는 이 균이 85%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퍼미쿠테스라는 유해균들의 집단들이 한 15% 정도 유지가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장내 흡수, 아까 말했던 분해를 하고 흡수를 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이 85대 15인데 이 균형들이 아까 보셨던 이런 안티바이오틱스, 제노바이오틱스, 제노에스트로겐 이런 걸로 통해서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은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이 좋은 균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장내에서. 이런 미생물의 군집들이 나쁜 균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라는 이런 상당한 이제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한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장내 육모를 두 가지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이쪽은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돼 있죠. 이게 육모가 이렇게 반듯하면서 치밀하면서 사실 요 끈으로 묶어진 요것들이 전부 다 유익균들이에요. 좋은 균들이 요걸 다 밀착결합을 묶어주고 이렇게 총총이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독소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이쪽은 보니까 이게 벌어졌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아까 있었던 글루텐이라는 물질, 우리가 먹었던 계면활성제, 중금속 이런 독소들이, 외독소들이 이 장 육모를 타고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대사 증후군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뭐 이런 뭐 독소라든가 음식의 작은 찌꺼기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폐소 병원체 이런 것들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면은 가장 큰 게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염증을 일으키면 염증이라는 반응이 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또 나오게 되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여러 가지 물질이 전쟁터가 벌어지는 거죠. 이 장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음식 알러지예요. 이렇게 음식 알러지가 일어나면서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뮤 시스템, 이 면역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장이 소장과 대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이 마지막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이 얇은 막이 결국 외부의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들로 통해서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병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흡수장인데 이제 마르소스 신드롬에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방귀가 자주 나오고 뭘 먹으면 자꾸 방귀를 뀌죠. 그리고 소화불량이 계속됩니다. 뭘 먹으면 자꾸 체하고 명치 끝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런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또 이제 변비 아까처럼 이런 배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나쁜 음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는 결과적으로 이 역이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며칠씩 이 음식의 찌꺼기를 내 몸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독소들이 곰팡이가 피고 가스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위안에 이렇게 부으면서 염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뭐 피부 자주 이런 피부에 이런 게 자꾸 난다든가 이마라든가 얼굴에 이런 피부병이 자꾸 생기는 거는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은 소장의 육모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다. 이분들은 그 결국 먹는 음식의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들어와서 피부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런 스킨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아토피, 이런 아토피라든가 이런 대상포진, 아까 이제 이뮤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에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칸디다. 결국 이제 이
장내에 균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 칸디다라는 기생충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여성의 질에 내려와서 하얀 그 냄새가 나는 생선 비린내 섞는 냄새도 만들고 막 이렇게 물질도 만들어서 많은 여성들이 이런 캔디다 질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소장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용종. 이렇게 군데군데 폴립이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용종. 그 다음에 이런 개실. 이렇게 장이 불룩불룩 이렇게 이제 포도알처럼 변화가 생기죠. 그러다 결국 밖에서 보면 이렇지만 안에서 보면 이런 볼록볼록한 부분에 이런 변들이 차여가지고 결국 캔디다라는 또 질병을 또 만들어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양성 대장염. 대장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베체트병. 특히 이 명장 부분, 소장과 대장이 연결된 이 명장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나 입술 같은데 입에 염증이 생겨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베체트병이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무좀, 아주 심각한 이런 발톱이라든가 이런 무좀을 끼고 사는 사람들, 당뇨, 이 습진, 이런 습진이 계속 생긴 사람들, 이건 이제 당뇨죠. 초기 당뇨에서 조금 진행된 단계인데, 당뇨.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텐션, 이 고혈압,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 혈관이 이제 끈적끈적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들.